자,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과정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로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드는 방법 봤었고요.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생성하게요. 자, 일단은 인덱스 없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형태가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요. 이때는 이제 리스트의 원소 하나가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구조는 전부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전 단계의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인덱스가 1년번호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별도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자, 이름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자,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요. 자, 아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딱 내용만 있는 상태여갖고 여기에 각각 학생의 이름을 인덱스라는 행의 이름으로 따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원 데이터 자체에 인덱스 역할을 하는 애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필드를 인덱스로 승격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생성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df2는 df.setIndex라고 하면서 학년이라는 필드를 인덱스로 승격시켜라 라고 해서 df2를 출력을 해보죠. 그러면 기존의 학년 필드가 바뀌었죠? 이번엔 이름이라는 필드가 인덱스로 세팅이 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setIndex라고 하는 메서드에 내가 인덱스로 설정할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리턴 받았어요. 리턴을 했다라는 거는 원본은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원본에 즉시 적용할 거면은 자, 밑에 코드는 임시예요. df.setIndex 한 다음에 일단 df부터 확인해 보죠. 원본 그대로죠? df.setIndex 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인덱스로 걸어라 라고 하면서 inplace true라고 주면은 얘는 inplace true라고 걸면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죠. 대신에 원본에 바로 반영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갖는 메서드의 상당수가 inplace true라는 파라미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원본에 바로 반영해요.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원본에 바로 반영하면 하다가 중간에 삑살이 났어. 그럼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다시 실행해야 돼요.
자, 이건 실행 안 할게요. 근데 계속해서 리턴을 받으면 원본은 보전되니까 실패해도 그냥 거기부터 다시 하면 되거든요. 자, 일반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df2죠. 자, df2.reset index라고 하면서 실행을 하면은 인덱스가 일반 컬럼으로 들어와요. 자, 이 리셋 인덱스 메서드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리셋 인덱스 메서드는 기존의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되돌리면서 일련 번호 인덱스를 새롭게 만들어요. 지금 이 상태가 df3죠. 그럼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또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도 일반 컬럼으로 바뀌고 일련 번호 인덱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한 번 더 실행하면은 기존에 있던 인덱스가 일반 컬럼으로 바뀌고 인덱스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인덱스를 해제를 하면서 일반 컬럼으로 돌리지 말고 날려버려라 라는 옵션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자, 인덱스를 해제하면서 기존 인덱스 제거하기. 기존의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변환하지 않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드롭, 트루. 그러면 인덱스가 날아가긴 하는데 이제 일반 컬럼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자, CSV 파일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사용합니다. 로컬에 위치한 파일을 상대 절대 경로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상에 있는 파일을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상의 파일을 URL 기반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ttps 밑에 파이데이터 밑에 grade.csv라는 파일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에 파일 띄워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운을 받았고요. 이 파일을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그 수많은 코드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URL인데 일단은 제가 컴퓨터에 다운을 받았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글 깨지는 거 보니까 EUCKR이네요. 그러면 df는 csv df라고 그냥 df로 합시다. df는 read csv. 자, 이 주피터 파일이랑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되니까 grade.csv 인코딩은 euckr. 그러면 이렇게 읽어와요. 한 번에 읽어와요. 근데 전에 우리 리퀘스트로 이거 받아왔잖아요. 그쵸? 그냥 URL 틱 던져주면 한 방에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이름을 인덱스로 바꿔봅시다. 자, 로딩이 완료된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열을 인덱스로 바꿔볼게요. 원본에는 변화가 없고 이제 결과가 적용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된다 그랬죠? 짠 하고 오죠. 이거는 뭐 아까 봤었던 코드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 로딩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인덱스 열을 지정할 수 있어요. 파이 데이터 안에 grade.csv를 가져오는데 인코딩 euckr이고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의 이름은 이름이다. CSV 파일의 첫 줄이 알아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됩니다. CSV 파일의 첫 행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써달라라고 여기에 인덱스 콜이란 파라미터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리퀘스트로 이제 구현을 해온 거죠. 자, 엑셀 파일로부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은 CSV와 다르게 인코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인코딩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파일도 제가 온라인에 미리 띄워놨어요. 파이 데이터라고 해서 grade.xls 파일을 가져와라. read excel. 근데 이 기능은 이 함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픈파이 엑셀 그리고 xlrd 패키지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전에 이거 미리 깔아놨거든요. 자, 여기까지예요. 넘버링 엉킨 것만 좀 정정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이 진짜 다양해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드가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은 지금 이 파일에 있는 거 이상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이전에 이제 SQL로 가져온 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까지 더하면 이제 더 이상은 없을 텐데,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값에 접근하거나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코드가 진짜 많아요. 기왕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시작했으니까 내일까지 끝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분량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파일 올라갔고요. 요거까지 내용 일단 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2시 4분인데요. 요거 남은 거 해서 2시 반까지 정리 가능하죠? 네. 2시 반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리드 엑셀 함수를 가져와서 이제 요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사용했었던 기능들이 일부 겹쳐요. 자, 먼저 데이터의 차원,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ndim 이라고 하면은 몇 행 몇 열인지가 나와요. df. 차원은 2차원이다 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행 몇 열인지, 쉐이프로 확인하면은 5행 6열이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통해서 dtypes라고 확인을 하면 각 컬럼별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부가적으로요, 상세 정보 확인. 아까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죠? df.info라고 호출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 필드별로 데이터 타입이 얼마인지 나오고, 자, 인덱스 5. 자, 인덱스가 이제 5까지 있다. 철수부터 이제 호형까지. 그 다음에 컬럼은 6개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한 280바이트 조금 넘게 쓰이고 있다. 뭐 그런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고요. 데이터 타입 보려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표시가 되죠. 준비 과정이 샵 1인데 2로 들어갔네요. 자, 데이터 구조를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의, 자, 넘버링 좀 옮길게요. 자원, 공열, 상세 정보.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터의 열 조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면은
특정 열에 대한 값을 다 가져와요. 자, 국어라고 하는 열에 대해서 인덱스와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원본 다시 볼까요? 국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 각각의 매칭되는 인덱스는 같이 뿌려주는 거고요. 특정 열에 대한 열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특정 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시리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시리즈가 모인 객체예요. 만약에 끝까지 이제 나는 행을 먼저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록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철수라고 하는 행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컬럼 이름이겠죠. 특정 행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은 이조차도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가로 세로가 전부 그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자, 단일 값을 확인하기 위해선 열 행 순서로 접근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어 열의 철수에 대한 값. 행열 순서로 접근을 꼭 해야겠으면 행열 순서로 꼭 값을 확인해야겠으면은 록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df 록 철수행의 국어열. 근데 이때는 괄호 표기가 좀 달라요. 괄호 표기가 좀 달라요. 다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는 진짜 안 쓰는 케이스 거의 안 써요. 사실 이거 쓸 정도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특정 값을 변경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행 열순으로 접근하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철수행의 국어열에 대해서 값을 100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철수행의 국어열에 대해서 값이 100으로 바뀌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용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게 되는 데이터는 실제로 다루게 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수십만 개의 행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출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한 번에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부만 출력하여 데이터의 형태를 가늠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 n건 확인. 파라미터가 없으면 5개가 기본값이에요. 위에서 2개. 그 다음에 하위 n건 확인. 이것도 파라미터가 없으면
5개가 기본값이에요. 테일, 헤드, 테일. 특정 열에 대한 데이터 빈도수 확인. 빈도수라는 게 뭐냐면은 종류별로 값이 몇 개씩 있는지예요.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한 빈도수는 df. value count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값이 종류별로 몇 개씩 나오는지를 출력을 해줘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value count라는 게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뒤에서 말하겠지만 value cou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목형 변수에만 카테고리의 성격을 갖는 변수에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 컬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별에 대해서 value count를 호출하면은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이라고 나오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 더 갑시다. 자, 데이터 내보내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요, 엑셀이나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엑셀 뷰어 익스텐션 전에 한번 설치했었고요, 우리. 자, 일단 테스트를 위한 샘플 데이터 또 로드 할게요. 자, 일단은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to excel이라고 호출하면서 엑셀 파일에 경로, 저장될 경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xls라고 이렇게 생겨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지금 고스란히 다 들어온 거죠.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볼게요. 자, to.xlsx라고 지정하고 index true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같이 저장이 돼요. 파라미터를 생략하면은 true가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라벨, 여기 인덱스 열의 제목이에요. 요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인덱스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저장이 된 건데, 만약에 다른 값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xlsx를 봤을 때 여기 이름이 name이라고 세팅이 돼 있죠. 저장하는 과정에서 컬럼의 이름은 못 바꿔요. 그거는 저장하기 전에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저장해서 바꿀 수 있네. 자, index fails라고 하면 인덱스가 저장이 안 되고요. columns. 원본이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저장하기를 원하는 컬럼들만 골라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더, 엑셀 첫 줄에 제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CSV로 저장할 때는요, 인코딩을 설정하는 거 외에는 엑셀 파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to CSV. 자, 이렇게 하면은 1.csv라고 파일 이렇게 생성된 거고요. 자, 이제 반복만 안 돌려도 돼요. 자, 파라미터 설정. 인코딩 인덱스 true, 인덱스 라벨은 이름으로 해라. 여기도 name이라고 할까요? 자, 기본값이 true고요. 자, 이거는 저장을 하는 기능들이니까 뭐 특별히 출력 기능은 없어요. 파일 생성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제목 name이라고 돼 있죠? 자, index fails, 인덱스 저장 안 하고 내가 저장하는 것만 이제 골라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실습을 진행하고 나면은 폴더에 이렇게 파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하나 더 해봅시다. import os 글롭에서 별표 xlsx 모든 유형의 엑셀 파일, 모든 파일의 csv. 그러면 리스트 두 개 리턴 될 거 아니에요. 리스트 더해서 반복 돌면서 파일 삭제. 돌면은 싹 지워지겠죠. 뭐 이거 안 지우실 분들은 뭐 굳이 안 지워도 되고요. 자, 셋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두 개 진행합시다. 네.